삼각함수 그래프 킬러 개념 때려잡기. 총 15문제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오늘 이 15문제를 제대로 이해를 하면 한 문제당 20문제씩 푼다고 봐도 되니까 오늘 300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어쩌면은 1, 2부로 끝나지 않고 3부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 오늘 수업 매우 집중해서 모르는 거 아는 척 하지 말고 철저하게 이해를 해보도록 한다. 오케이? 목차를 먼저 보자. 목차인데 우선 이번에 수능을 보게 된 서린이한테 내가 예언을 하나 하자면 여기 목차를 쭉 바라보면 역함수, 합성함수 얘기가 나올 거야. 이 역함수와 합성함수의 이 성질은 이번 수능에 필히 나온다라고 보면 돼. 특히 뭐 미분하고 연결돼서 나올 수도 있지만 삼각함수하고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함수의 그래프하고도 어쨌든 역함수, 합성함수는 문제가 나온다고 봐야 돼. 삼각함수 그래프에서 딱 윤지야 한 문제를 낸다면 넌 어떤 개념을 낼 것 같냐? 이 목차에서. 2번이야. 단연코. 그러니까 주기성과 대칭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1순위. 뭐 내가 출제위원이라도 마찬가지야. 2순위가 된다면 그것은 바로 이 삼각함수와 역함수, 합성함수 연결이야. 난 그렇게 생각을 해. 뭐 그런 다음에 그래프에 대한 이해, 기본적인 이해, 사인, 코사인, 탄젠트 함수, 평행이동, 대칭이동 이런 거 절대값하고 결합시켜서 낸 그래프 제대로 그릴 수 있는가 이런 거 그리고 절대값하고는 또 주기하고도 관련이 되지. 뭐 그런 다음에 뭐 곡선의 면적 같은 거야. 삼각함수에서 곡선의 면적은 잘라붙이기지 뭐 그잖아. 우리가 뭐 삼각함수를 적분할 일도 없는 거니까 잘라붙이면 유클리드 기하학으로 삼각형이 나오거나 평행사변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 이해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삼각함수하고 직선의 교점이다 그러면 그거는 y1, y2로 놓고 나서 삼각함수 그리고 직선 그리고서 만나는 교점 찾으면 되니까 그건 문제될 게 없고 거기서 틀리면 갈 대학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런다 뭐 미지수 구하기도 마찬가지지, 그지? 미지수 구하기라고 한다면 뭐 요 얘기잖아 사실. 준이야 그 기본 형태를 살펴보면 사인 함수의 일반 형이 이거잖아. y는 a 곱하기 사인 bx 플러스 c 플러스 t 이렇게 출제자가 이 a, b, c, d 중에 어떤 미지수를 구하라 막 이런 형태의 문제잖아. 그때 우리는 우선 살펴봐야 될 게 이거 뭐 이렇게 그렸어, 그지? 여기 아니고 이렇게 놔야지 이렇게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다음 a를 여기다 이렇게 놔야지. 그렇게 하고 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사인 덩어리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움직인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a하고 d를 구하는 단서는 그 주어진 그래프를 쳐다보고 우선 여기서 조건이 예를 들어서 a가 0보다 크다 이런 조건을 주었다고 한다면 최대값은 이게 1일 때겠지. 그래서 최대값이 a 플러스 d가 최대가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d가 최소값이 될 거야. 이게 최대. 이게 최소가 되겠지. 그래서 최대값은 그래프를 보고 얼마인지 나오지 눈으로 보면 얼마. 또 그래프 보고 최소값은 얼마 해서 a와 d를 구하잖아, 그지? 그런 다음에 윤지야 이 b를 구하는 건 뭘 보고 구하지? 주기를 보고 구하지. 그 그래프를 이렇게 문제에서 펼쳐주면 주기가 금방 눈으로 보일 거 아니야. 그때 이 사인 함수의 기본 주기는 어떻게 되지? 2파이지? 그 2파이를 뭘로 나눠? 절대값 b로 나누지? 이게 바로 주기가 된단 말이지.
그런 다음에 마지막 C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나 같은 경우에는 그 그래프를 보고 지나는 점 제일 편안한 거. 예를 들어 0,1 지난다면 0,1 때려 넣어가지고 C를 구하거나 또는 평행이동의 관점으로 구하기도 하지. 왜냐면 이 그래프는 해석을 하기를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y는 a sin bx의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으로 d만큼 평행이동한 거지. 그걸 이용해서 이 c를 구하기도 하는데 나는 보통 점을 대입하는 편이야. 오케이? 그렇게. 그게 바로 이 미지수 구하기에 대한 얘기지. 근데 오늘 강의의 핵심은 주기와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합성함수, 역함수와의 연결.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고 내가 내놓은 그 15문제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9번, 15번 이게 온통 주기에 대한 얘기야.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야. 노는 게. 그럼 우선 주기성과 대칭성에 대한 얘기를 한번 얘기를 해보자. 주기와 대칭성. 우선 사인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봐. 사인 함수의 그래프야 뭐 우리가 쉽게 그릴 수가 있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이렇게 되어서 사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지 뭐 이렇게. 그러고 나서 여기서 또 반복하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반복하고 여기가 2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얘가 파이가 되고 그래서 이게 y는 sin x의 그래프인데 sin x의 주기가 얼마니 이런 걸 물어보겠어 설마? 그렇진 않을 거라고. 그럼 어떤 것들을 물어볼까? 잘 생각을 해보자 지금부터. 우선 절대값과 연결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여기에다가 이제 들이 되는 거야. 첫 번째 y는 sin x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우는 거지. 그럼 이것은 뭐야 이건? 접어 올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접어 올리게 되니까 이 마이너스 부분이 접혀 올라가니까 요렇게 그려지지. 그래서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주기가 어떻게 돼? 절반으로 줄지. 그래서 사인 함수에다 절대값을 씌우면 절반으로 줄게 되는 거지. 코사인은 어때? 마찬가지지. 접어 올리면 절반으로 준다고. 탄젠트는 어때? 탄젠트의 그래프는 또 기본형을 한번 그려볼게. 탄젠트는 점근선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점근선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여기가 0이고 2분의 파이 이렇게 되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잖아 이렇게. 그지? 그리고 다시 또 이제 반복하겠지 여기서. 점근선이 여기서 이렇게 되어서 2분의 2파이 여기가 2분의 3파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이렇게. 이게 바로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란 말이지. 근데 그러면 y는 절대값의 탄젠트 x의 그래프에 그린다 하면 접어 올릴 테니까. 그럼 접어 올리면은 여기만 접혀져 올라가잖아. 그럼 주기가 어때?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야. 그래서 탄젠트는 절대값을 씌우면 주기가 안 변한다는 거지. 그지? 그리고 기본 주기는 이건 뭐가 돼? 탄젠트는? 기본 주기는 파이지? 그래서 예를 들면 y는 탄젠트 3x다 이렇게 되면 3x축으로 주기가 파이가 될 테니까 주기는 3으로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지?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그 다음 주의할 점이 뭐냐면 절대값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떨까 생각해 보자는 거지. y는 sin 제곱 x
이건 성질이 얘랑 비슷해진다. 왜 그러냐면 높이의 제곱을 하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플러스니까 플러스만큼에서 제곱이 돼서 그래프가 그려지겠지. 다만 이 sin x는 0에서부터 1 사이니까 제곱하면 더 작아지지. 그 대신 여기는 1이니까 이 그래프는 이 점은 지날 거야. 높이가 1이면 제곱해도 1이니까. 그래서 아마 대충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요런 밑으로 형성돼가지고 요렇게 그려지겠지. 안쪽으로 요렇게 해서 여기 지나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제곱을 하면 위로 올라가겠지. 제곱해서 얘하고 똑같이. 왜냐면 이 간격이나 이 간격이 같잖아. 그래서 이 제곱을 하게 되면 0에서 파이까지는 이 높이가 제곱되어진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이것도 그대로 접혀져 올라갈 거야. 제곱해서. 그지? 그래서 제곱을 해도 주기가 어떻게 된다?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는 거야. 4제곱을 해도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짝수 제곱을 하면 주기는 절반으로 주는 거지. 근데 탄젠트는 어떨까? 탄젠트는 탄젠트 제곱 x를 했다고 해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부분이 제곱해서 위로 올라가 접히는 형식으로 되겠지. 하지만 탄젠트는 제곱을 해도 주기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뀐다는 거야. 그지? 그럼 세 번째. y는 sin x분의 1 이렇게 역수를 취하는 것은 어떨까? 주기가 바뀔까 안 바뀔까?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이거 그래프 그리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 sin x분의 1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 여기로 와봐. 여기다 그릴게. 잘 봐. y는 sin x분의 1 이걸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걸 그리려면 우선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될 거야. 사인 함수를 한번 그린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식이 될 거라고. x 반복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가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럼 이 그래프는 뭐냐면 해석을 해보면 1이라고 하는 숫자에서 sin x가 바로 뭐야? 여기서 총을 쐈을 때 이 높이지. 높이로 나눈 거라고.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항상 수학 배울 때 분모는 0이 아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sin x는 뭐가 아니다? 0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럼 sin x가 0이 되는 x 값이 뭐가 있어? 이 파이. 그잖아, 이 파이. 그 다음에 2파이, 3파이, 4파이. 그래서 여기서 x는 파이도 될 수가 없고 2파이도 될 수가 없고 3파이도 될 수가 없고 바로 뭐가 형성되는 거야? 점근선이 형성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x는 파이에서 이런 점근선, x는 2파이에서 점근선 이런 식으로 형성되는 거야. 이렇게 3파이에서 점근선, 4파이에서 점근선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형성이 돼. 그런 다음 잘 봐봐. 얘들아, 설이나 여기가 2분의 파이지 설이나, 그지? 그때 이 높이는 얼마야? 1이지. 따라서 1에서 1로 나누면 얼마야? 1이지. 따라서 이 그래프는 이 점은 지날 거야. 그렇지 않겠니? 그런 다음에 준이야 잘 살펴볼게. 2분의 파이에서 파이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총을 빵 쏘면 준이야 점점 높이가 어떻게 되냐? 작아지지.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되겠냐? 그치, 커지지.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 여기서 빨간색으로 그릴게.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리고 2분의 파이에서 이번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윤지 어떠냐? 총을 쏘면 점점 어떻게 되냐? 높이가 작아지지. 0.9, 0.7, 0.3, 0.2 이런 식으로 되면 이건 커지겠지. 그래가지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지거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어때? 주기의 변화가 있어 없어? 없지. 여전히 주기가 얼마야? 2파이지? 반복되는 게. 따라서 이거의 주기는 그대로 2파인 거야. 이건 주기가 절반으로 주니까 파이고 이건 파이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윤지야 탄젠트 x분의 1은 어떨까? y는 탄젠트 x분의 1. 주기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결론만 먼저 얘기하면 없어. 그럼 탄젠트 x분의 1의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 이런 그래프에 대한 이해는 너희들의 이 그래프를 보는 시야를 되게 넓혀주거든. 자, 한번 보자. 탄젠트는 역시 정근선이 이미 존재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그런 다음에 다시 정근선 파이 2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서 이렇게 되겠지. 탄젠트 그래프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고 이런 이렇게 됐느냐?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역시 이 그래프도 설이나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는 거냐면 1이라고 하는 길이를 이 탄젠트의 높이로 나누는 거라고. 그럼 높이가 1이 되는 경우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언제가 1이 되지? 얼마일 때? 탄젠트 얼마가 1이야? 4분의 파이지? 그래서 준이야 여기 4분의 파이일 때 이때가 1이야. 여기 4분의 파이. 맞느냐? 그런 다음 잘 살펴봐봐. 여기 2분의 파이는 여기 지우고 여기 놔두고 여기다가 쓸게. 여기가 2분의 파이인데. 자, 준이야 잘 봐.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총을 쏴보자. 빵. 점점 높이가 어떻게 되냐? 커지지? 1보다 커지지? 그럼 그 큰 높이로 2를 나누면 점점 어떻게 돼? 작아진다고. 근데 만약에 4분의 파이에서 0을 향해서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 총을 쏴봐. 어떻게 돼? 그럼 이 값은 커지겠지? 점점 커지겠지?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4분의 파이를 경계점에서 2점은 무조건 지나면서 4분의 파이에서 0을 향해서 가게 되면 커지니까 이렇게 커지게 되는 그래프가 그려지고 4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갈 때는 작아지는 그래프가 돼서 이렇게 가다가 여기는 빵꾸가 뚫리겠지? 정근선이니까. 됐느냐? 그럼 이 부분도 보자. 이 부분. 이 값이 높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기준으로 잡아보자. 그게 얼마야? 여기 가운데. 가운데가 얼마야? 4분의 3파이지. 그 4분의 3파이일 때 총을 쏘면 그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라고. 그럼 이 점은 무조건 지나겠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4분의 3파이인데 그 4분의 3파이에서 파이를 향해서 이렇게 가게 되면 준이에 어떻게 되나 봐봐. 높이가. 작아지지. 그래서 마이너스 0.7쯤 됐다가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4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이때 작아진다는 말은 엄청 커지는 거지, 숫자가. 거기에 마이너스 붙이니까 작아지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역시 여기서부터 이렇게 커지게 되고 그런 다음에 4분의 3파이에서 2분의 파이까지 가게 되면 이 2를 기준해서 어떻게 되냐, 높이가. 마이너스보다 엄청 큰 숫자가 되지. 그래서 작아져가지고 이렇게 향해서 가서 여기 빵꾸가 뚫리는 이런 형태가 되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빵꾸 뚫리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살펴보면 알겠지만 주기의 변화가 있냐 없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그지? 그래서 세 번째 y는 탄젠트 x분의 1이라고 하는 것도 주기는 그대로 파이
이것도 그대로 파이. 얘는 변화가 없는 거야. 파이. 변화가 없어. 그지? 변화가 없다. 근데 사인과 코사인 어떻게 돼? 절대값을 씌우거나 제곱을 하면 절반으로 줄는데 역수를 취한 그래프는 그대로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 봐야 될 게 뭐냐면 y는 코사인 절대값 x. 이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자. 첫 번째, 이건 주기가 있을까? 준이 어떻게 생각해? 이거는 전체 다 씌운 게 아니라 x에다만 씌운 거야? 이건 주기가 있어. 그대로지. 왜 그대로냐면 코사인 그래프는 y축 대칭 그래프지. 우함수라고. 따라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걸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윤지야 그냥 이렇게 보는 게 낫지 않아? 왜냐면 이거나 코사인의 마이너스 x나 전부 다 같잖아. 이게 같은 얘기야. 그래서 이건 그대로 주기가 얼마야? 이건 그냥 주기가 2파이야. 변함이 없어. 이 그래프나 이 그래프나 다 같은데. 그런데 y는 sin x에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x 이걸 씌우면 어떻게 될까 이거? 잘 생각해봐. 이건 그래프가 어떻게 그리자면 이게 sin x의 그래프지. 그럼 우린 이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해?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그때는 그냥 y는 sin x의 그래프지. 그래 안 그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는 0보다 큰 범위는 그냥 sin x의 그래프와 같은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냥. 그런데 그 상태에서 절대값의 특징이 뭐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이건 그대로지. 그건 무슨 얘기야? 이 그래프는 y축 대칭인 그래프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x에서 총을 쏜 값과 마이너스 x에서 총을 쏜 값이 같아진다는 건 곧 y축 대칭이라는 얘기잖아. 따라서 이걸 y축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돼? 그래프가 이렇게 되지 않아? 이렇게? 그러냐? 그럼 언뜻 보면 주기가 있어 보이는데 있어 없어? 없지. 여기서 파괴가 되지. 이 모양이 계속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반대로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이건 주기가 없어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윤지야 여기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 건 어떻게 되겠니? 탄젠트에 이렇게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그러면 이건 주기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도 주기가 없게 되지. 왜 없게 되냐면 잘 생각을 해봐. 탄젠트 x 그래프가 어떤 거야? 이 노란색 그래프지. 그치? 오케이?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석을 하기를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면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y는 탄젠트 x의 그래프와 같지. 절대값이 그냥 나올 테니까.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 거냐면 그냥 여기야 여기 이거 그리고 또 여기 또 그리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되겠지. 그런 상태에서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도 이 그래프는 그대로지. 그럼 이 그래프는 무슨 축 대칭이라는 얘기야? y축 대칭이라는 얘기지. 그럼 y축 대칭을 시키면 어떻게 돼? 이 플러스인 부분은 이 노란색으로 그려질 텐데 이걸 갖다가 y축 대칭을 시키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걸 y축 대칭 시키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 이건 없어질 거고, 그지? 이건 없어질 거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돼? 이렇게 되지.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주기가 파괴되지. 오케이? 됐어? 그러면은 절대값을 씌우거나 제곱을 하거나 역수를 취하거나 또는 x에다 절대값을 취하거나 이런 거에 대한 주기를 좀 이해를 했을 것 같아. 두 번째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sin x는 주기가 얼마야? 2파이지? 코사인 2x는 주기가 얼마야? 파이가 되잖아.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sin x 더하기 코사인 2x. 그럼 그거의 주기는 얼마가 될까?
혈인이 얼마가 되겠어?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럼 수열로 넘어가 보자. 수열이 주기 형태 수열이 있지. 근데 하나는 2칸씩 반복돼. 하나는 3칸씩 반복돼. 그럼 어디에서 반복되겠어? 2개를 갖다 더하면. 그치, 6칸이잖아. 바로 최소공배수. 그래서 사인 함수하고 코사인 함수하고 탄젠트 함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이랬을 때 그 주기는 어떻게 하면 돼? 각각의 주기를 따진 다음에 그 주기에 뭘 구하면 돼? 그치, 최소공배수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것도 이제 이해가 되네. 점점 깊이가 깊어지고 있지? 따라서 이런 거를 생각해 봐. 어디에다 놓을까? 따라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봐. 네 번째다. y는 하고 절대값을 씌운 상태에서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2x 이거의 주기가 뭐냐 이렇게 나왔다 해보자. 그럼 사인 x는 주기가 얼마야? 2파이. 얘는 파이지. 그럼 이 두 개의 주기는 얼마야? 2파이겠지. 근데 거기다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어떻게 돼? 절반으로 줄지 사인 코사인은. 그래서 파이가 되는 거라고. 알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주기에 대한 이해가 꽤 깊어졌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이제 돼. 그건 바로 뭐냐면 합성함수, 사인 코사인을 합성했을 때의 주기는 뭘까? 이제 거기까지 이해가 되면 오늘의 그 킬러 개념 주기는 다 잡는 거라고 보여져. 그럼 이거 잠시 이제 지워도 되겠니? 급할 땐 찍어. 자, 이번엔 이걸 한번 볼게. 뭘 볼 거냐면 무엇을 볼 것이냐. 이걸 제대로 아는 놈들이 아직은 하나도 없을 건데 잘 봐. y는 사인 하고 괄호 열고 코사인 x. 과연 이거의 주기는 얼마가 될 거냐는 거지. 이번엔 반대로 y는 코사인의 사인 x. 이거의 주기는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사실은 이걸 합성함수의 관점으로, 이거 합성함수잖아 이게. 합성함수의 관점으로서 이 주기를 설명을 내가 하기 전에 각변환을 한번 잘 생각을 해봐. 각변환. 그러면 저 주기가 눈치가 채질걸? 무슨 얘기냐면 이거의 주기를 각변환의 관점으로 한번 찾아보자. 이걸 y라고 하지 말고 fx라고 이렇게 한번 놔보자고. 그럼 f에 파이 플러스 x를 한번 집어넣어봐. 윤지야. 어떻게 되나? 그럼 코사인에 파이 플러스 x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각변환하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지. 근데 마이너스 사인 x가 되어서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데 우리는 뭘 알고 있지? 코사인이 뭐야? 오함수지.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를 어떻게 먹어버리지? 그래서 그대로 어떻게 돼? 코사인의 사인 x 이렇게 된단 말이야. 따라서 주기가 얼마인 걸 눈치를 챘어? 파인 걸 눈치챘지. 오케이? 그래서 이건 주기가 파이라는 거 각변환을 잘 알고 있어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거의 주기는 얼마일까? 이거의 주기는 과연 얼마일까? 여기 x 대신에 x 더하기 파이 집어넣으면 각변환하면 어떻게 돼? 자, 이걸 갖다가 이번엔 gx라고 놔보자. gx로 놓고 대충 여기다 x에다 파이 더하기 x를 한번 집어넣어봐. 준이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인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 각변환하면 준이야. 파이 더하기 x 집어. 뭐가 돼? 진짜? 부호가 코사인 파이 더하기 x가 야 코사인에다가 파이 더하기 x를 집어넣으면 각변환을 하게 되면 얘 분모가 1이잖아. 그럼 코사인은 그대로 코사인으로 내려오고 이 부호 개무시하고 x로 그냥 내려온 다음에 파이 더하기 x는 3, 4분면 3, 4분면의 코사인은 마이너스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돼요. 근데 사인은 무슨 함수지? 기함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코사인 x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개는 같을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럼 주기는 얼마겠어? 2파이겠지. 2파이 더하기 x를 집어넣어야 그대로 코사인 x가 나오니까. 그래서 이건 주기가 2파이야. 그러니까 각변환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발견이 된다. 그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것을 합성함수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해볼 거야. 왜? 오늘 수업의 핵심이기 때문이지. 그럼 뭐 그걸 설명하기 전에 우선 그럼 몇 번을 보냐면 몇 번을 볼까? 2번 어때? 2번. 2번은 이제 알아서 해결할 수 있겠지? 준이야 어떠냐? 2번은 2번 어디 갔냐? 여기. 코사인 2x 주기 파이 절대값이었으니까 2분의 파이. 됐지? 그 다음에 여기 사인 1x 주기 2파이 접어 올리니까 파이. 이건 2분의 파이. 이거는 파이. 그 다음 이거는 2분의 파이가 있네? 그러면 4가 되겠지? 2파이를 갖다가 2분의 파이로 나눠줘야 되니까 4가 되겠지. 그 다음 탄젠트 여기 2분의 1이 있네? 그럼 뭐요? 2파이지? 파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 주기고 2분의 1로 나눠줘야 되니까 2파이가 되고. 그 다음 코사인 2분의 x에 여기 절대값 씌운 건 이건 현혹되면 안 되지? 이거는 그냥 뭐와 똑같아? 그냥 코사인 2분의 x와 같은 거니까. 그럼 여기 2분의 1 보이지? 따라서 기본 주기가 2파이인데 그걸 2분의 1로 나누면 얼마요? 4파이. 그래서 제일 큰 건 얼마? 4파이인 4번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빙고. 또 이번엔 몇 번? 내가 몇 번을 내놔할게. 4번. 자, 4번아 내려와라. 여기 있다. 자, 시작하자. 요거 이건 주기가 얼마? 파이. 이건 주기가 얼마? 2파이. 근데 그걸 뺐어. 그럼 이거의 최소공배수는 얼마야? 2파이지? 근데 거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파이가 되지. 끝났고. 그 다음 제곱을 하면 이건 절대값을 씌운 거랑 효과가 똑같았지? 그래서 이건 주기가 파이. 맞냐? 그 다음 탄젠트는 어떻게 됐었어? 제곱을 하든 절대값을 하든 주기의 변화가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따라서 이거의 주기는 기본 주기가 파이고 그걸 얼마로 나눠야 돼? 2분의 1로 나눠야지. 따라서 이건 주기가 2파이. 그 다음 이건 현혹되면 안 된다고 그랬지? 이건 그냥 코사인 2분의 1x와 똑같은 거지? 따라서 이건 주기가 얼마? 4파이. 그 다음 분의 1 했을 때 주기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지? 그럼 이건 주기가 얼마야? 3분의 1 있으니까 2파이를 갖다가 3분의 1로 나눠주면 6파이지? 따라서 이건 주기가 그대로 6파이. 그 다음 이거는 각변환 생각해보면 바로 옆에서 했었지? 파이인 걸 알 수가 있어. 그지? 그걸 갖다 더했지? 파이, 2파이, 4파이, 6파이 최소공배수는 12파이. 됐어? 자, 이제 주기에 대한 이해가 좀 많이 깊어진 것 같아. 그 정도. 그러면 일부 이거를 마치기 전에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성질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고 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실전 예를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 우선 역함수를 생각을 해보자. 역함수? 역함수라는 게 뭐야? 뭐야 역함수가? 역함수가 뭐야? 대수의 관점으로는 XY를 바꾼 거. 그래프의 관점으로는 Y는 X대칭이지. 그러니까 역함수, 합성함수가 나올 때 그래프로 접근할 때는 Y는 X가 무조건 있어야 돼. 그지? XY를 바꾼 거야. 근데 그 전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 무조건 역함수가 존재하는 건 아니란 말이지. 어느 때 존재해?
1대1 대응일 때.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야. 1대1 대응일 때. 그럼 1대1 대응이라는 게 뭐야?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또는 1대1 함수이면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앞에서 공역의 개수와 정역의 개수가 같고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 이것은 벤 다이어그램 상에서의 1대1 대응의 이해. 그지? 이런 거잖아, 이런 거. 1대1 대응이라는 건 미팅을 나갔더니 남자가 3명, 여자가 4명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건 여자가 고발해야지. 미투에 걸리는 거 아니야? 남자는 3명 나왔는데 여자가 4명 나오면 안 되잖아. 자, 이건 역함수가 존재할 수 있는 함수가 생길 수가 없어. 정역이 3개고 공역이 4개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이렇게 쏘고 있으면 얘는 혼자서 울고 있을 거거든.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얘가 어떻게 해야 돼? 사라져야 돼. 그럼 이런 경우를 바로 뭐라고 그래?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고, 그지? 자, 정의역하고 정의역 개수하고 그 다음에 공역의 개수가 일단 같아야 된다고. 그런 다음에 이 공역하고 치역이 일치해야 돼. 이게 바로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경우지. 근데 만약에 3이 나 C 싫어. 나도 B가 좋아. 이러면 어때? 그럼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는 같은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를 안 하지. 그럼 이건 역함수가 존재할 수가 없잖아. 역함수는 복수극이거든. 화살표가 반대 방향으로 나가면 함수의 정의가 무색해지잖아. 이게 안 된단 말이야. 이렇게 돼야 된다.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첫 번째 정의. 벤 다이어그램상의 정의. 그러니까 그래프상의 정의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건 공통점인데 1대1 함수이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이거 1대1 대응이냐? 맞지? 왜? 첫 번째 1대1 함수잖아. 상수 함수를 이렇게 쏴보면 하나밖에 안 맞는 게 1대1 함수잖아. 그런 다음 공역이 실수 전체고 치역도 실수 전체지. 오케이? 이렇게. 그러면 이건 어떨까? 이건 1대1 대응 맞냐? 아니지. 벌써 이렇게 상수함수를 거보면 1대1 함수가 안 되잖아. 그지? 그럼 윤지야. 이렇게 잘린 그래프, 이건 1대1 대응인가? 서른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1대1 대응이야? 진짜? 그러면 애들이 이런 얘기 한다고. 선생님, 공역은 실수 전체인데 치역은 이만큼인데요? 그잖아.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만약에 그 문제에서 조건을 실수 R에서 R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지. 그지? 왜? 공역이 실수 전체면 치역도 실수 전체가 돼야 되니까 직선으로 뻗어 나가야지. 이만큼만 잘라서 그리면 1대1 대응이 아니지. 근데 만약에 여기 1에서 3까지고 2에서 7까지 이런 다음에 아무 조건을 안 줬어? 조건을 안 주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공역이 2에서 7까지고 치역도 2에서 7까지고 정의역은 1에서 3까지란 얘기야. 그럼 이건 1대1 대응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함수를 줄 때 조건을 잘 봐야 돼. 정의역과 공역의 기본 조건을 줬는지 안 줬는지. 만약에 아무 얘기 없으면 그냥 그렇게 보고 이건 1대1 대응으로 보고. 이거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킬 수 있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됐어? 그 다음 하나만 더. 증가와 감소가 섞여 있으면 1대1 대응이 설이나 될 수 있어 없어? 이게 마지막 질문. 안 돼? 돼 안 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게 섞여 있는 그래프는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어 없어?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이렇게 돼서 이게 상수함수가 안 되니까 1대1 대응이 안 된다라고 설이나 생각을 하잖아. 조심해야 돼. 될 수 있어. 어느 경우에? 불연속 함수일 때. 연속의 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면 이건 1대1 함수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는데 이걸 한번 생각해 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고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봐. 이건 불연속 함수지. 근데 이 그래프 잘 관찰해 봐. 이거 1대1 대응이 아니야. 이거 1대1 대응이야. 그지? 1대1 대응. 감소하다가 증가하다 감소해도 1대1 대응이야. 참 이런 것 때문에 틀려. 실제로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킬러 문제가 나왔었거든.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면 풀 수가 없어. 하나만 더. G 합성 F가 1대1 대응. 이거 합성함수잖아? 미리 설명. 1대1 대응. 삼각함수 때 온통 지금 역함수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있어. 그만큼 중요하다니. 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G하고 F가 둘 다 1대1 대응해야 된다. 어떨 것 같아? 윤지 어떻게 생각해? 아니야. 전혀 아니야. 둘 다 1대1 대응이 아니어도 합성하면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어. 근데 그 예를 보여줄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우선. 봐. 이 벤 다이어그램은 외워두는 것도 좋아. 이 벤 다이어그램을 제대로 이해를 하냐? 이걸 제대로 이해를 하면 자, 이 합성하는 걸 이걸 갖다 G 합성 F라고 그러지? 자, 봐봐. 1, 2, 3 A, B, C, D 이거 외워두는 거 괜찮다. 마이너스 1, 5, 9 뭐 이렇게 나와 있다 해보자. 그런 다음에 여기 합성을 해볼게.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면 여기서 여기로 가는 함수는 4의 3승계지. 여기서 여기로 가는 건 3의 4승계지. 따라서 이거 합성한 함수의 그래프는 이 두 개를 곱하게 되겠지. 그래서 이만큼이나 많을 거야. 합성 함수의 종류가. 왜 곱하냐고? 이거는 우리 중학생한테 물어봐도 금방 대답할 수 있을걸? 이걸 F작업, 이걸 G작업이라고 하고 이걸 A라고 놓고 이걸 P라고 놓고 이걸 B라고 하면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세 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건 두 가지인데 이 두 개를 곱하지 않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이질적인 작업이거든 어쨌든. 그 중에서 자 얘가 얘를 쓰고 얘가 얘를 쐈어. 그다음 얘가 얘를 쓰고 얘가 얘를 쐈어. 얘가 얘를 쓰고 얘가 얘를 쐈어. 자 이거 합성 끝났어 안 끝났어? 서른이 끝났어 안 끝났어? 안 끝났어. 함수는 누군가를 계속 쏴야 되거든. 어떻게 해야 돼? 얘 가만히 있으면 이건 합성이 끝난 게 아니지. 누군가를 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얘를 쐈다고 해보자. 그럼 F가 1대1 대응이요? 아니잖아. 여기 D 남았잖아. 그 다음에 G가 1대1 대응이요? 아니잖아. 이렇게 두 명 썼잖아. 두 명이 하나를 썼잖아. 1대1 함수가 안 되거든. 근데 합성한 건 어떻게 되나 봐봐. 합성한 건 1대1 대응 맞지? 왜? 1은 마이너스 1, 2는 5, 3은 9거든. 그러니까 둘 다 1대1 대응이 아니어도 합성을 했을 때 1대1 함수가 되더라는 거야. 그지? 그 대신 이거는 있어. 설이나 잘 봐야 돼.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꼭 만족해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바로 이제 킬러 문제에서 나온 거야. 그걸 이해를 해야. 바로 뭐냐면 이 뒤에 있는 이 F가 무조건 뭐가 돼야 돼? 뭐가 돼야 돼? 1대1 함수가 돼야 돼. 이거야, 이거.
이게 왜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지 잘 생각을 해봐, 설이나. 얘가 만약에 얘를 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면 결국에 2와 3이 B를 쓰고 B가 5를 쓰면 2와 3이 동시에 5를 쏠 수밖에 없대. 이 B가 동시에 두 개를 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걸 쏠 수도 없고, 그지? 얘가 누군가를 쏘면 2, 3이 같은 걸 쏘게 되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무조건 다른 걸 쏴야 돼. 즉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다음 하나 더. 저 벤다이그램 속에 합성 함수의 가장 중요한 성질이 저기 이미 다 숨어 있어. 그건 바로 뭐냐면 이거야. 잘 들어? 아주 쉬운 얘기인데 애들이 이걸 잘 이해를 못해. 잘 생각해봐. 설이나 1이 A를 쐈지. 그럴 때 우린 이 A를 갖다 뭐라고 그러냐? 이걸 치역이라 하지. 이걸 치역이라고 한다고. 이걸 A, B, C라고 하지 말고 편의상 이번엔 이렇게 놓을게. 뭐 4, 5, 6, 7 이렇게 한번 놔볼게요. 뭐 이렇게 숫자로 놓을게 한번.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1, 뭐 0, 1, 뭐 이렇게 바꿔볼게. 뭐 내 맘이지 뭐. 그럼 4가 치역이야. 그래서 1,4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는. 근데 그 4가 다시 누구를 썼어? 마이너스 1을 썼잖아. 그러면 4가 뭘로 바뀌었어? 정역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이 F의 관점으로 4는 치역인데 이 G의 관점으로는 뭘로 바뀐 거야? 뭘로 바뀐 거야? 정역으로 바뀐 거야. 이게 합성함수의 졸라리 중요한, 이 졸라리 ly 붙여야 돼. 부사니까. 그지? 졸라리 중요한 성질인 거야. 그럼 치역은 원래 좌표 평면에서 뭘로 표현되냐? 높이로 표현되지. 설이나 그잖아. 근데 그 높이가 정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x축으로 내려와야지. 그때 필요한 게 뭐야? 콤파스야. 자, 콤파스 함수가 바로 뭐야? 그게 바로 y는 x인 거야. 그지? 이 현상을 갖다가 좌표 평면으로 표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y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1이 4를 쐈어? 그럼 이렇게 되겠지. 1에서 총을 빵 쏴. 4. 맞아 뒤졌어. 고통스러워. 어쨌든. 자, 어때? 높이로 형성됐지? 근데 그게 정역으로 바뀌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필요해? 콤파스. 콤파스가 바로 뭐야? 이거야 이거. 이거. 그지 않아? 이게 y는 x. 그럼 4가 정역으로 내려오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 4가 되는 거지. 그지 않아? 받아냈어.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런 다음에 4에서 누구를 썼어? 마이너스 1을 썼지. 그래서 마이너스 1 여기. 이 마이너스 1. 여기가 4,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여기는 얼마야? 1,4야. 그지?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치역이 정역이 되는 거.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거. 잘 들어? 그럼 최종적으로 1이 4를 쐈다가 누구를 쐈어? 마이너스 1을 쐈지. 그럼 이 합성함수에서는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1, 마이너스 1로 표현이 되는 거야. 얘는 표현이 안 돼. 얘는 그냥 중간 매개체야. 최종적으로 그래프는 1, 마이너스 1을 찍게 돼 있어. 즉 어디를 찍게 돼 있냐면 1, 마이너스 1. 바로 요 점을 찍게 돼 있다고. 1, 마이너스 1을. 요 점도 아니고 이 점도 아니야.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야.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잘 들어. 최종적인 마이너스 1은 그 좌표 평면에서 1에 대해서 표현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미 이 벤다이어그램 속에 중요한 성질이 다 숨어 있는 거야. 이걸 갖다가 그래프로서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을 이 컨셉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려지는지가 이제 이해가 될 거야. 잘 봐봐. 하나만 딱 그리고 오늘 잠깐 쉬었다 갈 텐데. 여기 보세요. 이거 지우고. 지금 역함수와 합성함수를 지금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런 걸 한번 봐봐.
자, 이게 y는 fx의 그래프야. 자, 서린아 잘 봐. 근데 내가 지금 뭘 그리고 싶은 거냐면 f 합성 fx 이걸 그리고 싶은 거야. 이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능숙하게 잘 그려야 고급스러운 적분 문제도 풀 수 있고 미분 문제도 풀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 경우의 수 뭐 이런 것들. 자, 이 합성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 설이나?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 함수의 해석은 어떻게 되냐면 애초에 x가 뭐야? 정의역이지. 그러고 나서 이게 치역이지. 근데 그 치역이 이 함수에 대해서는 뭘로 바뀌어? 뭘로 바뀌어? 정의역으로 바뀐단 말이야. 이게 무지막지하게 중요한 거다 이런 얘기야. 그럼 그대로 잘 보자. 이 그래프를 한 번에 그려볼게. 이걸 이용해서. 잘 보세요. 첫 번째. x 정의역이 0에서 2분의 1로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봐봐. x가 0에서 2분의 1로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보라고. 그러면 fx는 설이나 어떻게 되냐? 높이 1에서 0으로 떨어지지. 즉 1에서 0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면 f의 f는 이게 여기로 겨들어가니까 이렇게 돼서 정의역으로 바뀌지. 그지? 그럼 이 f 함수를 쳐다봐. 1에서 0으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 1에서 0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1에서 높이 1에서 출발해서 0까지 내려왔다가 1로 올라가지. 그지? 그런 짓이 어디서 표현돼? 바로 여기에서 표현되는 거야. 1에서 0으로 떨어졌다가 1로 올라가는 게 바로 요 범위에서.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내가 그랬잖아. 이 마이너스 1은 이 1에 대해서 표현된다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1에서 0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 이 f 함수는 이렇게 되니까 그 이렇게 되는 거. 1에서 0으로 떨어졌다 1로 올라가는 게 어디에서 표현된다고? 여기서 표현된다고. 그러니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1에서 0으로 떨어졌다가 1로 올라가는 게 바로 이 0에서 2분의 1까지 표현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거 이해가 되느냐? 한 번만 더. 두 번째 이번엔 x가 어디서 어디로 갈 때? 2분의 1에서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그럼 어떻게 돼? 2분의 1에서 1로 가면 fx는 2분의 1에서 1로 올라가지. 그래서 fx가 0에서 1로 올라가요. 그러면 f의 f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여기로 들어오니까 그럼 어떻게 돼? 0에서 1로 가면 하얀색 그래프 1에서 0으로 떨어졌다 1로 올라가지. 그게 어느 범위에서? 이 범위에서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벤 다이어그램과 똑같은 거지. 준이야 이해됐느냐? 이거라고. 삼각함수 그래프 시간인데 지금 합성함수를 졸라리 설명을 하고 있지. 이 성질이 정말로 중요하거든. 오늘 그 두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 이거 잘 메모해둬야 돼. 이거 지워도 되니? 자, 그런 다음에 역함수를 한 5분에서 10분 설명하고 하는 김에 마무리를 짓고 나서 2부로 넘어가자고 하셨다가 역함수란 뭐라고 그랬어요? 1대1 대응일 때 역함수가 존재하고 y는 x 대칭이다. 그래서 따라서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무조건 y는 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만약에 이번에 설이나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좌표평면에 동시에 그려져 있는 그래프라든가 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동시에 주는 문제를 쳐다보면 제일 먼저 의심해 봐야 돼. 지수함수의 역함수가 로그함수거든. 두 개가 역함수 관계니. 그러면 그 그래프 그린 거에다가 아마 그 출제자는 그 좌표평면에 그래프를 그려주되 y는 x를 안 그려줄 거야. 네가 그려야 돼. 그게 콤파스 역할을 하는 거거든. 꼭 기억해야 돼. 그럼 역함수란 뭐냐? 아주 쉬워. 이제는 x 1대1 대응인 것만 확인한 다음에 x, y를 바꿔주면 돼.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제일 쉬운 거. 에라. 자, 이거 역함수를 구하시오. 너무 쉬워. 이거 1대1 대응이지? 어떻게 하면 돼? 그냥 x하고
아니 뭐야? x하고 y를 바꾸면 돼. 이렇게 y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너무 쉽잖아. 그때 주의할 점. 이 y는 사실은 y가 아니라 y의 인버스인 거야. 이렇게 써야 돼 원래는.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놔둔 거에 불과한 거야.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린 이걸 갖다 그래프적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원래는 이렇게 쓰잖아. y는 2분의 1에 x 플러스 1 이렇게 쓰지 않아?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우리는 이걸 갖다가 fx라고 하잖아. 보통 그지? 그럼 이건 y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y는 2x 마이너스 이렇게 됐을 때 이 y는 이건 f의 인버스 x인 거야. 오케이? 너무 쉽잖아. 역함수 x를 바꾸면 되는데. 그럼 두 번째로 여기로 넘어와 봐. 윤지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이거 역함수 어떻게 구해? 역함수 어떻게 구해? 너나 구하시오지. 너나 구하시오. 저거는 1대1 대응이 아니잖아. 제일 먼저 의심해봐야지. 이렇게 감수하다 친 거야. 1대1 함수 자체가 아닌데. 그래서 이게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제한된 범위를 줘야 된다고. 어떻게? x는 예를 들면 뭐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주게 되지. 그지? 이렇게. 맞냐? 그럼 역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x, y를 바꾸면 되지. 그럼 x는 y제곱 마이너스 2y. 그러냐? 됐어? 그럴 때 주의할 점. 이때 y는 그냥 y가 아니라 y의 뭐라고? 인버스라고. 첫 번째 얘기. 두 번째. 제한된 범위로 역함수를 구했을 땐 빨리 이거에 뭘 구해야 돼? 치역을 구해야 돼. 왜? 정의역과 치역이 역함수를 구하면 그것도 바뀌어버리거든. 그래서 이거 보고 1보다 크면은 이건 y는 얼마보다 크거나 같냐?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냐? 됐느냐? 그럼 이거 그대로 바뀌어서 그대로 어떻게 돼? 얘가 뭘로 바뀌어? x, y를 바꾸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뀌고 치역 y는 1보다 크거나 같다로 바뀐단 말이야. 즉 뭐가 바뀌냐면 정의역이 바뀌는 거니까 빨리 이거의 치역을 구해야 되는 거야. 두 번째. 야, 이거는 x, y 바꾼 다음에 이거 그냥 역함수를 주어로 설이나 바로 쓸 수 있었지. 그잖아. 이건 어때? 이건 바꿀 수 있겠어? 이거 y를 주어로 쓸 수가 있어 없어 설이나? 이것까지는 y를 주어로 쓸 수 있지. 어떻게? 어떻게 이런지. 왜 못 구해? 근해 공식. 우리 2차 방정식 왜 배웠어? y를 주어로 놓고 나서 y는 짝수공식을 쓰면 되겠다. 1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x 플러스 1. 그런데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둘 다 되냐 안 되냐? 윤지야 범위를 잘 봐봐. 안 되지? 이거 마이너스 되냐 안 되냐? 이거 안 되잖아. y는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 y는 y가 아니라 뭐라고? y의 인버스인 거야. 그지? 이제 드디어 이제 결론 얘기 나온다. 그런데 말이다, 설이나. 잘 생각을 해보자. 2차식인데 만약에 3차 함수인데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만약에 1대1 대응이라는 조건 하에서 그럼 x, y를 바꾸겠지. 그런 다음에 그 역함수 y를 주어로 쓸 수가 있겠냐 없겠냐? 더 이상 진짜 못하지. 얘는 그나마 근해 공식이 있으니까 얘는 1차식이니까. 3차식, 4차식 이렇게 되면 x, y를 바꾸면 그게 역함수가 되긴 하지만 그걸 주어로 쓸 수가 없어. 그지?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잘 봐봐. 삼각함수가 있어. 삼각함수 y는 fx는 y는 sin x가 있다고 해보자고. 그러고 나서 이거 역함수를 구하시고 그럼 윤지 어떻게 돼? 너나 구하시오지. 너나 구하시오. 기잖아. 일단 항상 역함수 물어보면 이게 1대1 대응인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왔다 갔다. 그래서 이걸 제한 범위를 준단 말이야. 제한 범위를 주면 어떻게 해? 예를 들면 x가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제한 범위를 줬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건 역함수 존재하지. 1대1 대응이 되잖아 이제는. 그지? 그럼 이거 역함수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이거 x, y를 바꾸기만 하면 돼. 어떻게?
x는 sin y 이렇게 바꾸면 돼. 이때 y는 y가 아니라 y의 인버스라는 기억은 꼭 한 상태에서, 그지? 문제는 뭐냐면 이거 y를 주어로 해서 이거 진술할 수 있어 없어? 못해. 저 대학교 수학과 가면 배워. 아크 사인 해가지고. 니들은 못한다고. 이과 애들도 못해. 근데 뭐를 문제를 내냐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다고. 뭐 어떤 식으로? 이거의 역함수를 갖다가 gx라고 할 때, 그럴 때 뭐를 구하라? g의 2분의 1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지랄이야. 이걸 y를 주어로 써야지. 그런 다음에 x를 집어넣어서 y 값을 구할 거 아니야. 어떻게 구해? 그지?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짓을 한다? 윤지야? 이꼴 뭐라고 넣는다? k. 이거 핵심이잖아. 그지? 그런 다음 어떻게? 소주나 막걸리를 먹으면 취하지? 어우, 취한다. 저것도 이꼴 k로 놓고 취해야 되는 거야. 소주 먹고 취하지 말고 역함수를 취하면 된단 말이야. 어떻게? 여기에다 f를 이렇게 합성하고 f를 합성하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역함수의 중요한 성질이 바로 뭐야? 이렇게 되지? 그래서 결국은 뭐가 돼? f의 k는 2분의 1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거는 sin k잖아. 설이나. 그러냐 안 그러냐? k만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따라서 k는 얼마? 6분의 파이. 2분의 1이잖아. 이렇게 구하는 거라고. 왜 저렇게 구하냐고? xy를 바꾸기만 하면 역함수가 되긴 하는데 y를 주어로 쓸 수 있는 건 매우 제한된 거라고. 1차식하고 2차식밖에 없어요. 또 분수함수 이런 정도밖에 없어. 분수함수 뭐 그리고 뭐 무리함수 이런 정도. 그래서 꼭 기억해야 돼. 역함수 값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직접 역함수를 막 구하고 있잖아, 설이나. 그럼 10중 8구 내가 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어. 그 문제에서 아예 구체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서는 역함수를 구할 일이 없다. 대수적으로 이꼴 k로 놓고 취하면 되거나 y는 x 대칭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려고 그런 거지. 그걸 xy를 바꿔서 막 그걸 갖다가 막 현란하게 막 찐따짓을 하고 있다라고 되면 거의 틀림이 없다는 거야. 알겠느냐? 바로 이 성질이 바로 뭐야? 바로 이 성질이 바로 뭐야? f하고 g가 역함수다 그러면 따라서 어떤 생각이 나야 되냐면 이게 생각이 나야 된다는 거야. f 합성 gx는 x. 오케이? 설이나 저거는 어쩌면 이번 수능에서 미분과 연결시켜서 저렇게 낼 수도 있어. 합성함수와 역함수? 역함수의 미분은 교육과정에서 빠졌으니까 그거는 좀 부담스럽긴 하겠구나. 이과에서는 단골손님 문제야. 저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겨우 삼각함수 저거 하나 나왔어 오늘. 지금 일부에서는. 물론 아까 주기라고 하는 거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했다는 거. 소득인데 그만큼 모든 함수의 영역에서는 역함수와 합성함수의 성질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앞에 삼각함수 전에 수원 어디 있어?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그래프에서 출제자들이 눈독을 들이고 내고 싶은 게 바로 뭐야? 역함수, 합성함수에 대한 이해인 거야. 알겠느냐? 자, 이제 이 지식을 토대로 해서 이제 13문제 남았나? 하나하나 해결을 해 나가보자. 오늘 15문제 풀면 300문제 푸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돼. 이 15문제를 제대로 이해한 자는 막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 잠깐 쉬었다 가자.